2016년 상생협력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보건대학교 산업협력단이 주관하는 상생협력 컨퍼런스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가 창조 경제, 그리고 융합,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지금 융복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융복합이 얼마나 어려운가. 사실 저희 대학에도 정보통신공학부가 있고 그리고 미술 디자인 학부가 있습니다. 두 학부가 모여서 ICT 기반한 유니버설 디자인 융복합 특성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1년 동안은 너무 어려웠는데 1년 지나서 지금부터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업과 기업이 그리고 기술과 기술이 서로 만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셔서 서로 친교도 나누시고 좋은 정보 세미나를 통해서도 얻으시고 사례들을 보면서 앞으로 정말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융합, 서로 상생 협력하는 좋은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임에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보건대학교에서도 대전시에서 이러한 일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올 한 해 많은 성취 이루시고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는 그런 성취들이 또 모이셔서 같이 협업하고 연대하면 더 큰 성취로 될 것으로 좀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사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반지로 되어 있는데 잠시 조금만 국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체험과 곁들여서 제 말씀을 좀 드려볼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CES라고 해서 소위 전자제품들 박람회 매년 라스베가스에서 미국에서 이제 있는데 거기 갔다 온 후에 일단 기사 언론 보도를 보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그 기업의 그 임원을 좀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가 그대로 사실이 맞더라고요. 그 기사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그 CES 그 전람회에서 박람회에서 각국의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 물론 많이 알려진 글로벌 기업들이 있었고 또 지금 막 탄생하는 스타트업 기업들도 있었고 중견 기업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삼성과 LG가 있었고 그리고 그 품목들도 대체로 TV, 세탁기, 전통적인 이제 가전제품 중심이었다. 물론 이제 삼성이나 이럴 때는 스마트 홈 시스템 등등 이런 것들을 했지만 근데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다른 나라들에서 돋보이는 최근에 첨단 부분들 드론이나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나 하여튼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진출 거기에서 전시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또 있어도 굉장히 협소했고 또 우리는 삼성, LG에 너무 많이 이쪽에 비중이 크게 되어 있고 거기 또한 가전제품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맨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느냐라고 한 기사였는데 그걸 제가 갔다 온 삼성 임원으로부터도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성조차도 지금까지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 가지고 많은 영업 수익을 올리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영업 수익이 지금 많이 이제 다른 후발 업체들에 밀려서 지금은 이제 영업 수익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삼성에서는 바이오 한다 그러지만 이제 지금 사실 그 전망은 뛰어들긴 해야 되겠지만 가시적인 스마트폰을 대체할 만한 분야라고 하기에는
그 회임 기간이나 이런 게 그렇고요. 지금 오늘 상생 협력이지만 우리 대덕 연구단지만 이렇게 봐도 대덕 특구만 봐도 사실 잘 협업을 하고 아이디어를 얻고 공유하고 에너지를 모으면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들을 여쭤보면 제 친구도 이제 여기에 오늘 부츠를 마련해서 이렇게 전시회도 하고 그럽니다만 대체적인 벤처 기업들의 그 고충은 주로 이제 큰 기업들, 대기업들의 납품을 하는 그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다 보니까 수익이 그 납품 부분에 빠져나가서 독자적으로 하자니 리스크나 그런 수익이 담보가 안 되고 그렇다고 있자니 아주 겨우 인건비하고 뭐 등등 유지할 수 있게 하게끔 그 정도만 줘서 재투자를 통한 뭐 연구개발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더 나은 비약적인 그런 부분에 띄워줄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이제 종속적인 위치로 그냥 전락이 돼버리고 나중에는 기술 대기업에게 탈취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까지 있었던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 또는 지금 막 출발하는 그 탄생 기업들과의 그런 관계 설정이 잘 서야 되겠죠. 거기도 상생 협력이 원리가 적용될 것이고요. 또 각 바이오나 또 IT나 또는 뭐 빅데이터 부분이 있다 본다면 언뜻 봐도 세 개의 부분이 이렇게 엮어서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분야인데 그러려면 같이 이제 기능적으로 서로 이제 연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서로 간에 그런 신뢰 또는 그럴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현태 교수님으로한테 주문받기를 뭐 이렇게 인간적 감성으로 신뢰하고 뭐 하면 하세월이고 더 제도적으로 그런 신뢰 구축이나 협업할 수 있도록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 떼서 오늘 섹션도 있고 여러 이제 모임체도 결속이 될 텐데요. 이것이 좀 우리가 마음가짐할 때 자꾸 그 개별 기업 주체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자기 사업을 성장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분명히 이제 이게 협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건 틀림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닥치는 장애물, 걸림돌은 뭔가를 수요가 드러나야 그걸 없애는 노력을 또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또 걸림돌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채워놓고 구축해야 될 인프라는 뭔가. 여기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 우리 지역의 학생들 많이 오셨는데 또 우성대학이나 모건대 여러 대학들이 오셨는데 이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 설정하고 트레이닝 하는데 그것도 또 협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한국판 실리콘밸리란다고 그 판교에 뭐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 서울의 구로동이나 IC센터나 판교나 이런 걸 보면 우리 대덕특구에서 정부가 지금 지난 정부는 물론이고 현 정부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이렇게 성장 발전하도록 이렇게 키우겠다라고 해놓으면서 정작 이제 또 판교, 구로동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아마 타격이 있는 건 인재 유출일 것 같습니다. 수원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도 우리 기존에 있는 저 벤처 또는 중견 기업들은 물론이고 이 대학들 거점되는 우리 지역의 대학들하고 잘 상생 협력이 좀 돼야 되겠다. 대학은 인재를 키워서 배출해서 그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목표했던 인생을 개척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 지역사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큰 핵심 요소이기도 하고 또 이와 함께 각 기업들은 자신들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들 지금 이미 지적되고 있는 상생협력의 건립돌이 되는 그 조치를 해야 되는 그걸 이제 국회에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목소리 내고 대변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말씀드린 기업 간의 기능적 연계 또 협력, 협업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인프라를 구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런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아주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거 하면 뭐 저렇게 부지 설치하고 당장 뭐 누가 뭐 이렇게 수요자가 오냐 돈벌이가 되냐 또는 이게 뭐 나의 사업하고 곧바로 되냐 이렇게 따지면 끝이 없습니다. 좀 더 선도사적 입장에서 좀 뚫고 나간다는 도전적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또 학교 관련되는 여러 연구소 이런 분들이 자주 만나고 또 자주 고민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이 뭔가를 자꾸 표출하고 그걸 해달라고 주문하시고 또 필요한 건 뭐고 이런 것들이 좀 기축적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생 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각 부분 뭐 IT, 바이오 또는 뭐 기계, 나노 또는 뭐 빅데이터 여러 뭐 하여튼 분야들이 협업이 전방위적으로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지속적이고 주기적,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여기에 이제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도 계시지만 테크노파크, 대전시 또 대학 이런 공적 기구들하고도 또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거기하고도 같이 이제 협업을 또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예컨대 지금 최근에 우리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으로 인해서 특허 전문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 이것 또한 기존에 있는 특허청이나 또는 여러 전 세계적 과학기술 정보 특허 등록을 알 수 있는 연구소가 과학기술 정보 연구원이 우리 유성에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는 것. 그래서 최근에 과학기술 R&D나 산업의 트렌드는 어느 방향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각 기관 연구소들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는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재산권과 또 지적재산권이 생기는 여러분들의 그런 특허 등 그거의 보호, 분쟁 절차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득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는 또 아까 변리사회 회장님도 오셨지만 변리사회 또는 그 변호사 대 또는 여러 세무 회계 쪽하고도 같이 또 협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궁무진하게 상생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미 초연결 사회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이미 초연결 사회이지만 그 이전에도 서로 협업하고 연대하면 훨씬 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역량 이상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있듯이 이미 초연결 사회에서는 자신이 혼자만 이렇게 성을 쌓고 있으면 오히려 고립되고 오히려 낙후된다.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든 동서남북 좌우 상하 전방위적으로 연결하는 촉각을 곤두세워서 어느 거든 연결을 통해서 아이디어하고 협업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개별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뭉치고 연대하고 하는 움직임을 이렇게 1탄, 2탄, 3탄 계속 이렇게 로켓을 쏘아 올리듯이 그런 노력들을 해주십사 이런 요청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계속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나 애로점을 없애는 그런 노력과 함께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구축돼야 되는 인프라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또 추진하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얻어지는 여러 같은 여러분들의 소망을 법 제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또 정부에 이어지도록 저는 또 여러분이 원하시면 전국 각 부처의 관료들 또 국회 여러 스탬이나 뭐 이런 등등 관련된 상임위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정부 부처 관료들도 그렇고 그 역할을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저를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여기 우리 또 시기회도 있네요. 빼먹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 각 기관에 있는 초연결 사회의 그 특징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홍보대사도 되고 연결 배달부도 되고 또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도 좀 하셔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초연결 사회에 성과를 창출을 내는 그런 많은 그런 생산되는 그런 성공 모델의 근거가 되도록 저도 소망하고 여러분들을 열심히 모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사업 많은 성취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창조적 협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주제로 보건대학교 방재정보지역협력센터장님 이현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창조적 협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다소 조금 거창한 제목인데요. 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저는 보건대학교 교수고 방재정보통신지역혁신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산업 간의 융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왔었습니다. 그리고 본 컨퍼런스를 이렇게 총괄해서 주관을 해왔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3번째 가지게 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상민 의원님 이제 발표에 의해서 제가 앞에 순서에 발표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컨퍼런스를 기획하면서 기획의 의도도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그런 화두도 던지려고 제가 이제 앞쪽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 많은 부분을 이상민 의원님께서 아주 컴팩트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제가 왜 이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셨고 앞으로 많이 도와주실 거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런 순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가 지원하는 분야가 산업 융합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융합을 잘 하려면 협업을 잘 할 수 있는 기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협업인데 제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협업하면은 금방 떠오르는 속담이 백지장도 맞들면 맞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그림들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협업에는 분명히 시너지가 분명히 있고요. 또 우리가 갖는 것이 협업에 갖는 부담도 역시 함께 우리가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업, 또 다른 말로 동업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동업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동업하면 안 된다, 뭐 망한다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협업을 하면 분명히 시너지가 생기는 건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 협업을 잘 하지 못한다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만 잘하면 또 우리 협업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혁신 포인트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센터가 아까 하는 분야가 융합 분야, 산업 융합 분야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융합은 산업 간의 융합을 이제 촉진하자는 거지만 사실 그 기반에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려면 협업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협업은 산업 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 내용은 지금까지 기업의 경쟁이 기업 간의 경쟁이었다면 앞으로 이제 네트워크 연결된 아까 이상민 의원이 초연결 사회라고 했는데 이 디지털 경제 네트워크로 연결된 이런 환경에서는 이제 생태계 경쟁으로 크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객이 굉장히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어떤 고객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이런 것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에 우리가 이제 큰 트렌드를 반영했던 것이 2006년도에 타임즈가 정한 올레이 사람이 유였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시대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큰 변화 속에 기업은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는데요. 우리 그 키워드 앞에 보시면은 우리 알고 있는 위키노믹스가 우리가 집단지성과 협업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위키노믹스가 바로 그것을 대변하는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수천 혹은 수만의 사람이 참여하는 이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정보 가치가 가치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히 그래서 협업해야 된다. 협업 아니면 사라진다 이런 말이겠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 상생협력 컨퍼런스 이 자리입니다. 그때 윤은기 회장님께서 하신 내용을 잠깐 메모를 했습니다. 윤은기 회장님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그동안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협업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해답으로는 이 길에 답이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우리 협업을 통해서 융곱하게 가치 창조 이것을 통해서 메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의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 협업, 이 협업이 잘 이루어지면 앞에 이상민 의원께도 우리가 장애를 제거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협업에는 굉장히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협업의 단계로는 협업을 준비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또 실제로 협업을 약정해가지고 협업체가 만들어진 단계 그리고 실제로 그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실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협업체를 구성하고 실제 그것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그리고 판매 이런 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업의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이제 브레인스토밍하면서 만들어져 있던 내용들을 했는데 단계 관계없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번 컨퍼런스에 좀 초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협업을 위한 비전이 공유가 되고 또 이해관계가 잘 맞아가지고 협업체를 만들었는데 이 협업체가 실제로 지속적이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초점을 좀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협업의 지속성 부분에는 오늘 다루고자 하는 그 핵심 주제인 이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환경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이번 논의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것도 작년 2015년 상생협력 컨퍼런스 때 오늘 참석하셨지만 박성열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입니다. 성공 협업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가치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신뢰, 협업 시스템 이 세 가지를 강조하셨는데요. 스테이트먼트로 이야기하자면 성공 협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협업 가치를 공유하고 잘 갖추어진 협업 시스템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 특히 신뢰 부분은 우리가 앞에도 이상민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협업을 위해서는 신뢰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신뢰 사회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갖추어진 협업 시스템, 제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사실 익숙하지 못한 대상이 있을 때 익숙한 대상에서는 잘 어울리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이제 거북이 등껍질에 숨는 이 현상을 터틀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기업들은 협업의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터틀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EBS가 조사했는데요. 우리가 10점 만점에 한국 사회의 신뢰 정도를 4.59점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또 그 중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했었는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진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그 프랜시스 후쿠야마라 분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 국가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풍부한 국가다 이렇게 정의할 만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뢰 이야기할 때는 오스트롬 사회학자이시고 노벨상까지 받으신 그분이 이렇게 제도하고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뢰라는 어떤 사회적 자본이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8가지 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도하고 앞에 말씀드린 제도하고 이 사회 자본에서의 신뢰는 이 상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가 잘 갖추어져야 되는데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희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제도 이런 인프라가 우리의 신뢰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고 다시 이렇게 제도로 정착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렇게 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업 활성화 제도 기반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후에 이제 오후 세션에서 이제 실제로 협업 제도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오늘 오후에 발표하시는 이양구 박사님께서 해서 기존의 협업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더 활성화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로 협업 현장에 있는 문제가 잘 도출이 되어서 그런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키워드로 하면 기업이 안심하고 협업할 수 있는 진짜 적용할 수 있는 실효적 협업 제도 기반을 구축하는 거가 이번 컨퍼런스의 핵심 키워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사실 오늘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로 이제 아까 산업융합 부분을 담당했었고 기업 간의 협업을 현장에서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한계가 아까 말씀드린 가치도 공유하고 이렇게 협업체가 구성되지만 지속이 되지 못하는 문제, 그것을 끝까지 이끌어내지 못하는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도하자는 거였고요. 제가 그동안 여기 정리된 것은 실제로 협업 현장에서 협업체가 만들어졌을 때 이 협업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제가 협업을 잘하기 위한 어떤 협업체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 뭐 협업 코디네이션이라든가 협업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는 건데 제가 오늘은 상세히 말씀은 못 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협업에 대한 또 한 가지는 협업을 잘할 수 있는 데는 분명히 방법론도 높이도 하다.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협업을 잘하려면 사실 우리가 협업 현장에서 협업하는 주체들 모아놓지만 실제로 어떻게 협업해야 될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도 만들고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것도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분명한 구체적인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협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도 적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 방법론도 적용하고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협업의 현장에서 있는 것들을 그 협업에 참여하는 주체들도 잘 알고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저희들이 툴킷 만든 활동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행사의 오후 행사는 상생협력 포럼을 출범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걸 실천하는 조직, 실제로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 문제들을 같이 보시면서 풀어보고 이것을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하는 조직으로 상생협력 포럼을 출범합니다. 지금 이제 작년 6월에 발기를 했었는데 그 발기분들을 함께 모아서 저희 그동안 이제 준비해서 상경 포럼을 출범하게 됩니다. 그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가 아까 이상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대전이 굉장히 역량이 우리가 혁신 역량이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이 혁신 역량이 잘 결합이 되어서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데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너지를 협업으로 우리가 뭉쳐서 우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우리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가 창조 경제 실현에 우리가 이익을 담당하자.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면서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진 장에서 같이 머리 맞대고 이런 문제들을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체들은 지역의 혁신 주체들입니다. 혁신 주체 각각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혁신 주체 간에도 서로 협업을 해서 기업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데 저희가 이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